아직도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치밀어 오르는 화를 감당할 수가 없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제 시가의 짐승들이 살고 있더군요. 그건 바로 시모와 시누이입니다. 30여 년을 살아오며 별 희한하고 못돼 처먹은 인간들을 많이 봐왔지만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바로 제 옆에 미쳐도 단단히 미친 인간들이 있었네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마음 같아선 실명까지 전부 공개해서 개망신을 주고 싶지만 참아야겠죠. 그래도 남편의 가족이니 말이에요. 거기다 그 인간들 성격에 제가 실명까지 까발렸다는 걸 알기라도 하는 날에는 소송이니 뭐니 골치 아파질 테니까 참을게요. 일단 흥분을 가라앉히고 제 소개부터 해야겠네요. 저는 올해 33살 되는 결혼 2년차 주부입니다. 몇 달 전까지 작은 광고회사에 재직 중이었는데 현재는 이직을 준비하고 있어요. 친구 소개로 만나게 된 제 남편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사람 같지도 않은 시모와 시누이를 보면 같은 피가 흐르는 가족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선량하고 바른 사람이에요. 뭐 하나 뛰어난 부분은 없어요. 그저 평범한 외모에 평범한 직장을 다니는 대한민국의 흔하디 흔한 30대 남자죠. 저 역시도 중산층에서 태어나 큰 굴곡 없이 순탄하게 자라서 남편을 만나 결혼까지 했고요. 시아버지는 남편이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할 때 돌아가셨다고 해요. 급성 심장질환으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셨다는데 지금도 남편은 시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가가 촉촉해질 만큼 어릴 때부터 시아버지를 유독 따랐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시아버지도 남편을 많이 아껴줬다고 하고요. 어떻게 보면 남편과 시아버지가 한편, 그리고 시모와 시누이, 이렇게 남자둘 여자둘로 나누어진 느낌이에요. 실제로 시모는 남편보다 누나인 시누이를 훨씬 더 이뻐라 합니다. 물론 시누이가 남편보다 훨씬 공부도 잘했고 원체 욕심이 많아서 유학도 시누이만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천성이 욕심이 별로 없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누나한테 많은 걸 양보하며 자랐고요. 그럼 이제 제 사연의 주인공이자 저로 하여금 쌍욕을 하게 만든 시누이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남편에게 들은 대로 말씀드려보자면 나이는 남편보다 3살 많고요. 예고를 졸업해 서울에 있는 미대에 들어간 시누이는 졸업하고 한동안 화가로 데뷔하려 무던히도 애를 썼다고 해요. 그때만 해도 시아버지가 살아계시던 시절이라 집안 형편이 넉넉했거든요. 하지만 여러 번의 기회를 놓치고 결국 미술학원에서 애들을 가르치다 우연한 기회로 대학교 시간 강사로 일을 시작했답니다. 바로 이게 모든 화근의 시작이었네요. 사실 대학교에서 시간 강사라는 직업은 교수와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페이부터 시작해서 직업의 안정성까지 뭐 하나 비할 바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모는 그때부터 자기 딸을 소개할 때마다 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친다며 마치 교수인 것처럼 말하고 다녔대요. 그 당시 시누이에겐 4년을 넘게 사귀어온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양쪽 집안 어른들에게 인사는 물론이고 결혼까지 염두에 두고 연애 중이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하지만 시누이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보다는 돈 걱정부터 했다는데 이것만으로도 이미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주수입원이 딱 끊어지자 나름 넉넉했던 형편도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시아버지가 남겨놓은 유산 조금과 보험금으로 간신히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시모가 돌연 시누이와 기존의 남자친구의 결혼을 결사반대하고 나선 거예요. 이유는 뻔하죠. 그쪽 남자 집안이 가난하다는 이유였다는데 남편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난이라는 단어를 쓸 정도는 아니었다고 하더군요. 부모님 두 분 노후 준비도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남자는 일반 회사원이었는데 비록 스타트업 회사이긴 해도 충분히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직장이었답니다. 하지만 이미 시누이를 대학 교수라고 믿고 있는 시모의 성에 찰 리가 없었겠죠. 그렇게 시모는 몇 달 동안 머리 싸매고 알아누울 정도로 시누이와 그 남자 사이를 반대했고 결국 시누이가 백기를 들었다네요. 4년이면 연애 기간치고는 상당히 긴 편이잖아요. 그러니 둘 사이에 얼마나 정이 많이 들었겠어요. 시누이는 남자친구와 이별을 하고 한동안 정신 나간 사람처럼 지냈다고 해요. 하지만 세월이 약이라고 조금씩 정신을 차린 시누이에게 시모는 맞선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1년 후 시누이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얼마 전 시누이와 이혼한 시매부예요. 제가 결혼했을 당시
신우이가 막 출산을 했었는거든요. 그런데 심해부 가족들이 총출동해서 신우이를 얼마나 극진히 보살피던지 참 인상 깊었어요. 아마 신우이는 제가 아는 모든 며느리 중에서도 가장 사랑받는 며느리였을 겁니다. 매달 용돈을 드리기는커녕 수시로 용돈을 받으면서 살았죠. 심해부 집안이 동네에서도 알아주는 부자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용돈뿐만 아니라 가방이며 옷이며 선물도 자주 해주시고 예쁜 손자 낳아줘서 고맙다며 여행도 보내주셨다는데 그런 시부모님이 흔한가요? 그런데도 신우이는 매사에 불만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한 번씩 얼굴을 보게 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애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느니 결혼 생활이 생각보다 외롭다느니 제 기준에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들을 대며 불만만 쏟아냈죠. 아무튼 누가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던 신우이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이유는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던 신우이의 아이가 심해부의 아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이제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말은 헤어진다고 했어도 전 남친과 계속 몰래 연락을 하고 있던 신우이가 결혼 일주일 전에 둘이서 이별 여행을 갔답니다. 비록 이제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는 상황이지만 진정한 이별을 하자면서 둘이 여행을 갔고 거기서 일을 벌인 거죠. 신우이 말로는 피임은 확실하게 했다는데 솔직히 피임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지 않나요? 애초에 결혼식을 일주일 남겨둔 예비 신부가 전 남친과 여행을 간다는 거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그런데 문제는 심해부와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 멍청한 신우이가 심해부의 아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출산을 하고 아무 일 없이 살고 있었는데 아이의 얼굴이 조금씩 형태를 갖추면서 심해부를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 거죠. 물론 사람 좋은 심해부는 자신을 전혀 닮지 않은 아이를 보며 진짜 다행이라고 했대요. 못생긴 자기 안 닮고 예쁜 와이프 닮아서 얼마나 다행이냐고 거기다가 심해부 부모님 역시 맞장구를 치면서 자기 아들 닮았으면 이 정도로 잘생길 수 없었을 텐데 인물 좋은 며느리 덕분에 잘생긴 손자 얻었다면서 오히려 신우이에게 고마워했다는 거예요. 글을 쓰면서도 진짜 심해부와 그 부모님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하니 또 울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그렇게 아이가 태어난 지 2년째 되는 해 신우이가 제일 먼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아무리 뜯어봐도 자기 남편의 얼굴이 전혀 없는 건 둘째치고라도 자꾸 전 남친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이상해서 몰래 자기 남편과 아이의 친자 검사를 해본 거죠. 그런데 글쎄 심해부의 친자가 아니라고 나온 겁니다. 그제서야 아이의 아빠가 누군지 확신을 한 신우이는 뭐 자기 말로는 그래요. 자기도 한참 고민을 했다고요.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모른 척 있어야 할지 말이에요. 결국 신우이는 자신만 입 다물면 누구도 모를 거라는 생각으로 그냥 살기로 했는데 이 등신이 해서는 안 될 큰 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전 남친의 결혼 소식을 듣고 결혼식장까지 갔다네요. 그리고 거기서 찍은 사진들을 페이스북에까지 올린 거죠. 그런데 심해부가 그 사진들을 못 볼 리가 없지 않겠어요? 전 남친의 얼굴을 본 심해부가 자꾸만 어딘가 낯이 있다 생각을 했고 혹시나 하는 의심의 신우이의 친구들 페이스북 전부 다 뒤져서 마침내 신우이와 전 남친의 과거를 알아냈다고 하더라고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버린 심해부는 당연한 수순으로 친자 검사를 했고 결과는 불일치로 나왔습니다. 심해부와 그 집안 식구들이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겠어요. 그렇게 물고 빨고 애지중지하던 아이가 자기 아들 손자가 아니라니.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저런 날벼락이 또 있겠습니까? 결국 신우이는 아이와 함께 맨몸으로 시가로 쫓겨왔고 그게 벌써 2달 전 일이네요.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분노가 극에 다다른 심해부는 할 수 있는 모든 복수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혼 전에 신우이는 아이도 어느 정도 컸으니 자기 시부모한테 맡기고 복직 준비를 하고 있었나 봐요. 하지만 신우이와 이혼을 하게 된 심해부는 해당 대학교에 매일같이 찾아가 신우이의 말도 안 되는 거짓말과 더러운 짓들을 전부 다 퍼뜨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정교수도 아니고 시간 강사였던 신우이를 학교 측에서 보호해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복직 이야기는 완전히 물 건너 가버렸고요. 그리고 신우이 전 남자친구가 결혼을 했다고 했잖아요. 심해부는 그놈에게도 복수를 하려고 했나 본데 안타깝게도 법적으로는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이라 상간남 소송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심해부는 전 남친의 와이프에게
자기가 키우던 아이가 원래는 당신 남편 아이라며 모든 사실을 까발려 버렸고, 결국 친자 확인을 거부하던 전 남친놈 역시 지금 이혼 소송 중이랍니다. 결국 한 번의 실수가 새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런데도 시모는 시누이를 나무라기는커녕 이제부터 다시 새 출발하면 된다고 위로만 해주는 거 있죠. 아무리 자기 자식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해도 그 자식 하나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시매부와 시매부 가족들, 그리고 전 남친놈과 결혼한 여자와 그 여자 가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데 뭐라고요? 다시 새 출발하면 된다라니요. 이기적이어도 어쩜 이렇게 이기적일 수 있을까요? 이딴 인간들이 내시가라는 게 너무 창피하고 저조차도 화가 너무 나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예 얼굴 안 보고 살고 싶다고요. 당신이 가는 건 상관 안 하겠지만 앞으로는 나와 시가는 그 어떤 연결고리도 만들지 않겠다고 하니 남편이 말하기를 자기도 같은 심정이라더군요. 아무리 내 식구라고 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오히려 저에게 미안하다 사과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시모와 시누이의 뻔뻔함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며칠 전 시모한테 전화가 왔는데 전 안 받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퇴근하고 얼굴이 빨개진 채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화가 잔뜩 난 남편의 모습은 처음이었네요. 제가 밖에서 무슨 일 있었냐 물으니 남편이 그러더군요. 시모가 남편에게 시누이 아이를 키우는 게 어떻겠냐고 그랬답니다. 저희가 아직 아기가 없으니까 데려다가 키우면 시누이도 홀가분하게 다시 출발해서 좋고, 저희도 굳이 힘들게 아이 낳을 필요 없이 자식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게 바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라며 제안을 해왔다는 거예요. 정말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저는 당장 시모한테 전화를 걸었죠. 바로 받으시더라고요. 웬일이냐며 잘 지내냐 인사를 하길래 전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습니다. 딸 교육 그딴 식으로 시켜서 여러 사람 인생 망쳤으면 최소한 미안한 마음으로 조용히 지낼 것이지 지금 누구한테 아이를 떠넘기려는 거냐고. 당신네 모녀는 평생 반성하며 살아도 그 무거운 죄 못 갚을 텐데 어쩌려고 그러냐. 다신 나한테도 남편한테도 전화하지 말라고 하고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옆에 있는 남편에게도 그랬네요. 당신도 잘 들으라고. 지금 심정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당신 집구석이랑 모든 인연을 끊어내고 싶다. 그러니 나랑 계속 살고 싶으면 이 시간부로 시모나 시누이와 그 어떤 연락도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남편도 알겠다고 그러더군요. 어차피 자기도 그럴 생각이었다고 하길래 혹시 모르니 이혼 서류 미리 작성해 놓자. 만에 하나라도 당신이 약속을 어기는 날엔 바로 법원에 접수한다 하고 바로 어제 서류 작성까지 해놨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오전 시누이가 모르는 번호로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헤어진 시매부가 연락을 했다며 자기는 용서 못해도 아이는 자기가 키울 거라는 의사를 내비쳤으니 이제 다시 연락하고 지내도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솔직히 시매부한테는 미안하지만 아이를 위해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말로 시누이랑 그 전남친이라는 놈은 지옥에 떨어질 만한 나쁜 년놈들이지만 아이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차라리 심해분해 같은 집안에서 자라는 게 아이에게는 더 좋죠. 그런데 그렇다고 시가랑 다시 연락할 이유가 생긴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철저하게 무시하고 피할 생각입니다. 마인드 자체가 글러먹었어요. 저와 남편이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연 끊고 싶어 하는지 아예 모른다는 것 자체가 글러먹은 인간들이라는 거죠. 부디 앞으로 제 인생에 다시는 볼 일 없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네요.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인간들 꼭 천벌 받기를 빌며 사연 마칠게요.